한국 남자에게 내 딸이 가당키나 해? 이 결혼은 절대 반대야! 아빠, 사람이라도 한번 보고 말을 해.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이탈리아 부녀가 언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탈리아 포지타노 지역에 살고 있는 비비아나라고 합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포지타노에서 처음 만났어요. 남자친구는 자동차를 연구하는 대학원생으로 학기 끝나고 휴가차 왔던 이탈리아에서 저와 만나 사랑에 빠졌죠. 그 어렵다는 한국과 이탈리아 장거리 연애도 씩씩하게 잘 해내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결혼을 하면서 어느 곳에 살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저는 제가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있는 한국까지 사랑하게 되었고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겼답니다. 이 사실을 저희 가족들에게 알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를 보려고 하시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가는 것부터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시지 못하는 느낌이었어요. 물론 저도 제 고향을 떠나 한국까지 가서 살 결심을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었지만 가장 사랑하는 저희 아빠가 반대를 하니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한국인들은 외국 부모님들이 다 개방적이고 자유롭게 의견을 존중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사람 나름 차이가 있는데 저희 아빠는 무조건 이탈리아가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이탈리아 사람이라면 반대하지 않겠지만 한국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남자친구 태훈은 한국의 아버지를 초대해서 직접 한국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결정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희는 확신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한국을 보시면 절대 반대하지 않으실 거라는 걸요. 처음엔 절대 오지 않겠다고 한참을 버티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한번 가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고집센 우리 아빠가 어떻게 바뀌셨냐고요? 바로 김민재 선수 때문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나폴리에서 뛰셨던 김민재 선수를 보고 한눈에 반하신 거예요. 수비는 저렇게 하는 거라며 경기 볼 때마다 매우 즐거워하셨는데 보다 보니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생기셨나 봐요. 그렇게 한국 여행을 결정하고 나서도 아버지께서는 절대 허락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행차 가는 거라며 몇 번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아버지는 우여곡절 끝에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어요.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내리자마자 아버지께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였나? 하시고요. 아버지 기억 속의 한국은 정말 옛날 옛적 말도 안 되는 모습이었나 봐요. 공항에는 저희 남자친구 태훈과 태훈 가족들이 마중을 나와주셨어요. 태훈 가족들께서 아버지에게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시고 이탈리아어로 간단한 인사도 배워오셨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한국어 인사도 준비하지 못했는데 손님을 미리 예의 있게 맞아주시는 태훈 가족들을 보면서 너무 고마웠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느끼는 건데 누구에게나 정말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반면 고집센 우리 아빠가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죠. 태훈 가족은 저희가 불편할까봐 공항으로 콜벤을 불러 직접 태훈의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태훈 가족의 아파트로 갔던 게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갑자기 노발대발 하시는 거예요. 한국의 아파트를 보시고는 저런 감옥 같은 곳에서 어떻게 사냐며 저에게 혹시 너도 저런 곳에 살게 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한국은 아파트나 주택이 기본 거주 형태라 흔히들 아파트에 살게 된다고 설명드렸더니 말도 안 된다고 하셨어요. 사실 유럽도 어느 정도 아파트 형태의 집이 있지만 저희 집은 한국으로 치면 주택 형태로 마당도 있는 2층 집의 형태예요. 근처에 호수도 있고 자연 친화적인 집에서만 살아온 저희 아버지가 보시기에 한국 아파트는 좁고 답답해 보일 수 있으셨을 거예요. 아버지는 연신 걱정되는 표정으로 태훈 가족의 아파트로 들어서셨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어색하게 벗으시고 방바닥을 밟으시는 순간
아버지는 또 한 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버지는 태어나서 처음 보일러가 돌아가는 따뜻한 방바닥을 밟아보셨어요. 그래서 따뜻한 바닥이 처음이셨던 거죠. 아버지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는 거냐고 방바닥은 물론이고 공기가 훈훈하다고 놀라셨어요. 태훈 부모님께서 이건 보일러고 방마다 온도를 설정해서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사실 이탈리아에서는 히터를 주로 사용하는 편이고 너무 추운 날은 물주머니를 안고 자는 날도 있거든요. 히터는 방 전체를 따뜻하게 하기가 어려운데 한국 보일러는 공기 자체를 따뜻하게 데워주니 방 안 곳곳이 훈훈했어요. 아버지는 보일러가 너무 마음에 드셨는지 바닥을 손으로도 만져보시고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버지께 요새는 미리 밖에서도 보일러를 켜고 끌 수 있다고 태훈 가족분들이 우리 온다고 미리 켜두신 것 같다고 하니 더 놀라시는 거예요. 한국에는 그런 기능이 있냐고 어떻게 하는 거냐고 궁금하다고 하니 직접 태훈이 휴대폰으로 조정하는 걸 보여줬어요. 한국은 이런 정보기술 쪽으로는 정말 발달한 나라잖아요. 아버지는 한국이 그래봤자지 하며 생각하셨는데 직접 겪어보시고는 놀라신 표정이 역력했어요. 그리고 태훈 부모님께서 준비해주신 한국 음식을 정말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이탈리아 사람들도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편인데 아버지는 보통 피칸테라고 늘 더 맵게 주문해서 드시는 편이에요. 제가 태훈에게 미리 귀뜸해 두었더니 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살짝 맵게 준비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땀 흘리면서 매워하시는 것 같았지만 하나도 안 맵다며 맛있다며 너무 잘 드시더라고요. 이탈리아 남자의 자존심인지 뭔지 정작 태훈 가족들에게는 하나도 맵지 않은 느낌이었지만 저희를 위해 덜 맵게 해주셔서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창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태훈의 집에 누가 찾아왔어요. 알고 보니 택배더라고요. 아버지는 택배가 이렇게 불쑥불쑥 오냐며 불편하겠다고 하셨지만 사실 어제 주문한 택배라는 걸 알고 나서는 또 한 번 한국의 빠른 서비스 문화에 감동하셨어요. 유럽에서 택배를 빠르게 받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한 번 시키면 한 달도 더 걸리는 경우도 있고 까먹을 때나 돼야 와서 사실 필요한 물건을 오히려 옆집에 빌리는 게 더 빠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밤에 주문하고 다음날 아침이면 이미 제품이 도착해 있으니 얼마나 편리해요. 새벽에 이렇게 배송이 된다는 게 참 좋은 서비스인 것 같다며 이탈리아 사람들은 왜 이 좋은 걸 도입 못하냐며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성격이 꽤나 불같고 급한 편인데 한국의 빠른 서비스를 경험하시고는 속이 뻥 뚫리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호텔로 돌아왔어요. 호텔로 돌아온 후 아버지는 분명 마음이 열리신 것 같았는데 아직은 아니라며 더 두고 보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참 밤이 되어 자고 있는데 와글와글 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깨보니 아빠가 축구를 보고 계셨어요. 아마 시차 때문에 잠이 안 오시나 보다 해서 보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경기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통 이탈리아 리그만 주로 보시는데 채널을 돌리다 보니 아마 이탈리아 경기가 안 나왔는지 EPL을 보시더라고요. 제가 아버지에게 여기 7번 주장 소니가 한국 사람이라며 엄청 대단한 축구 선수라고 설명드렸더니 축구광 아버지께서는 잘하는 한국인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플레이를 잘 이끌어 나가는지 몰랐다며 너무 신나게 경기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토트넘 팬인 것처럼 열심히 응원하며 즐거워하시는 게 아이 같았어요. 다음 날 태훈과 저는 아버지를 어디 모시러 가면 좋을까 고민하다 남산을 가서 서울 시내를 보여드려야겠다고 결정했어요. 태훈이 아버지를 모시러 와서 태훈의 차를 타고 가고 있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뭐야? 이거 길이 왜 계속 바뀌어? 하며 내비게이션을 보고 얘기하시길래 한국 내비게이션은 최적의 경로를 찾아 막히지 않는 길을 알려준다고 말씀드렸더니 세상에 너무 좋다고 그때부터 내비게이션만 보시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주로 구글맵을 이용해 길을 찾아가는데 처음 정해준 경로로
그대로 따라가는 편이고 중간에 어떤 설명을 해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냥 몇몇 길을 외우시고는 거의 외운 길로만 다니시는 편이세요. 그런데 도로 사정에 맞춰 경로를 계속 바꿔주는 내비게이션을 보시고는 너무 좋은 아이템이라며 이탈리아에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고 부러워하셨어요. 그리고 한국 내비게이션은 사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과속에 위험이 있는지, 단속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어디서 조심해서 운전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경로도 여러 가지고 만들어주고 사용하는 사람이 참 편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이런 곳에서 한국인들의 꼼꼼함과 디테일함이 돋보인다고 생각해요. 사용자가 편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점점 더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 참 배울 점이 많다고 느끼거든요. 아버지와 남산타워에 도착해서 서울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보니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서울을 한번 내려다보시고는 많은 생각에 잠기신 듯 했어요. 그러더니 저 우뚝 솟아있는 건물은 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롯데타워를 가르키시더라고요. 롯데타워라고 저건 123층이라 설명드리니 누가 지어줬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태우는 웃으면서 다른 나라에서 지어준 게 아니라 한국인들이 한국 기술로 지었다고 설명했어요. 두바이의 유명한 부르즈 할리파도 한국의 삼성물산이 지은 거라고 하자. 아버지는 한국에는 건축 기술도 뛰어나냐고 한국인들이 여러 분야에서 정말 뛰어나다고 놀라셨어요. 신기해하시는 아버지에게 직접 롯데타워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일정을 변경해 롯데타워로 가기로 했어요. 롯데타워로는 지하철로 이동하기로 결정하고 지하철을 타며 제가 우리 몇 분쯤 도착하지? 태훈에게 묻자. 정확한 시간을 대답하는 걸 보고 아버지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 지하철이 정시에 딱 맞춰 도착하고 늦는 일이 거의 없다고 설명해 드렸어요. 어플로 출발 도착 시간을 지정하면 거기에 딱 맞춰서 도착할 수 있다고요. 아버지는 이탈리아에 연착되고 지연되는 기차를 너무 많이 타보셔서 잘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럴만도 한 게 유럽에서는 적혀져 있는 시간을 믿을 수 없어요. 미리 가봤자 손해인 경우도 많은 게 10, 20분 늦는 건 오히려 감사할 정도로 늦는 일이 다반사에다가 예약이 잘못돼서 오버부킹 되거나 아예 취소되는 경우도 있어서 황당한 일도 종종 겪거든요.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생각하며 지내왔는데 제가 한국 와서 가장 좋았던 게 시간을 맞춰주는 지하철이었어요. 약속 시간에도 늦을 일 없고 미리 계획해서 시간을 여유롭게 쓸 수 있다는 점이 한국 지하철의 장점이더라고요. 아버지는 저희 설명이 과장이라고 생각하셨는데 도착 시간에 딱 맞춰 도착하니 기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롯데타워에 들어갔더니 안에 수많은 상점과 사람들을 보고 한국의 활발한 경제를 또 한 번 느끼시고 감명을 받으신 듯 했어요. 그러고 이어지는 아버지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저녁은 한국에서 많이 먹는다는 소주의 삼겹살을 한번 먹어보자고 먼저 말씀을 꺼내시는 게 아니겠어요? 어제 저녁 한식을 먹고 나서는 아버지께서 내일 저녁은 원래 분명히 이탈리아식인 피자, 파스타를 먹자고 하셨는데 마음이 바뀌셨나 봐요. 게다가 소주의 삼겹살은 어디서 들어오셨는지 아버지가 귀엽기도 하고 한결 너그러워진 태도에 마음이 편했어요. 근처 삼겹살 집으로 저녁을 먹으러 이동하면서 아버지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앉자마자 바로 소주 한 병을 시키시더니 저희에게 속 얘기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타국의 딸을 시집 보낼 생각을 하니 마음이 싱숭생숭했다고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당연히 누구와 만나든 결혼은 본인 선택이니 존중해 주어야 하지만 한국인과 결혼할 줄은 정말 몰랐다고요. 딸을 먼 아시아 한국에 보내서 자주 못 볼 생각을 하면 지금도 반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아버지 생각보다 한국은 훨씬 대단한 것 같다고요. 아버지가 한국의 문화와 경제에 단단히 감명받으신 듯 했어요. 그리고 덧붙이시는 말씀이 발전된 한국의 모습을 보니 아버지 생각엔 오히려 제가 한국에서 배우는 것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탈리아에 있기보다는 한국의 문화와 경제에서 배울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날 아버지와 먹는 삼겹살이 어찌나 맛있던지. 지글지글 불판 위에서 아버지가 태훈과 저에게 해주시는 덕담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분명 저는 아버지가 한국에 오시기만 하면 무조건 한국행을 허락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긴 했지만 워낙 고집세고 주장이 강한 분이라 가슴 어느 한켠에는 만에 하나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쩌나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런 고집불통 우리 아빠의 마음도 돌린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어느 하나 부족한 면이 없고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절대 뒤떨어지지 않는 나라니까요. 아버지가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한국 오기 전에는 사실 한국에 대해서 아시아의 한나라고 대단한 수비수 김민재의 나라라고만 생각하고 오셨는데 세계적인 나라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신세계였다고 감동을 많이 받으셨다고요. 이런 나라에 시집을 가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저보고 남자 보는 눈이 있다며 한국 남자도 최고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국과 가족의 연을 맺었으니 이제 김민재 선수 말고도 세계 축구리그에 뛰고 있는 수많은 선수들 경기를 하나하나 다 챙겨봐야겠다며 수첩에 하나하나 적으시는 것 있죠. 적으시면서도 뛰어난 선수가 너무 많아서 축구 경기 보느라 바쁘겠다며 웃음 지으시는데 정말 행복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곧 이탈리아 생활을 마무리하고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한국 새댁으로 살 예정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결혼식 하러 온 김에 한국 여행을 해야겠다고 하시며 유튜브로 열심히 한국어 공부 중이세요. 어설픈 발음으로 태훈 가족에게 인사말을 준비하고 계시답니다. 앞으로의 한국에서의 신혼생활이 너무 기대되고 설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한국의 모습이 많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에요. 혹시나 외국 새댁을 만난다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참, 김민재 선수 덕분에 저희 아빠가 한국에 올 결심을 하게 되신 것 같아요. 김민재 선수님께 너무 감사하고 외국 리그에서 뛰고 계신 모든 한국 선수들 응원합니다. 여러분 비비아나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고집불통 이태리 아버지께서 결혼을 허락해 주셔서 곧 한국 새댁이 될 예정이라고 해요. 김민재 선수가 정말 큰 역할을 해주셨네요. 댓글로 비비아나 씨의 한국 생활을 응원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마음껏 눌러주시고 한국을 사랑하는 비비아나의 사연이 감동적이었다면 주변 분들께 공유하여 따뜻한 이야기를 널리 알려주세요. 이상 감동 필름이었습니다.